이제 대리 들어갑니다. 자, 이제 대리에서는 크게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로 나눠서 보시면서, 유권대리에서는 대리권, 즉 본인과 대리인 관계, 그 다음에 대리인과 상대방 관계, 대리행위, 그 다음에 대리효과,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 대리권에 대한 거,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죠. 이쪽은 어려운 게 아니라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 몇 가지를 보셨는데, 일단 임의대리는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데, 이 수권행위도 단독행위입니다. 법률행위예요. 네, 계약이 아닙니다. 단독행위고, 당연히 이건 분류식입니다. 어떤 형식이 필요 없어요. 꼭 위임장을 써야지만이 수권행위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즉 대리권도 없는데 대리인처럼 지금 행사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수권행위로 본다는 얘기죠. 그런 사실상 용태에서도 대리권 수요는 취소안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판례 하나 잡으시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매매계약에 대한 대리권은, 자, 이제 대리권의 범위를 따지는데, 잔금, 중도금 수령할 권한이 있죠.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잔금을 지급했고, 대리인이 이를 수령했다면, 자, 상대방 매수인은 자기 채무 이행을 다 한 거죠. 그 돈을 대리인이 본인한테 줬냐 안 줬냐는 니들끼리 문제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리인이 잔금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잔금을 지급했으면은 채무는 다 이행을 한 거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이 잔금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의 잔금 지급 채무는 소멸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대리인이 잔금도 수령할 수 있냐 없냐, 중도금도 수령할 수 있냐 없냐, 뭐 연기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문제 나왔지만,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대리인이 잔금을 받아가지고 본인한테 전달하지 않았으니까 매수인의 잔금 지급 채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한이 있는 대리인한테 잔금을 줬으면 그걸로 채무는 이행한 거죠. 잔금 채무는. 그 잔금을 이제 본인한테 주냐 안 주냐는 이제 지들끼리 싸우면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거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 자, 3번 또 대리권의 범위 중에 계약 해제 등 처분권, 처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이런 것들은 안 돼. 해제, 처분, 면제, 대출, 뭐 취소, 뭐 이런 것들 막 대리인이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3번 틀렸죠. 가진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4번은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자, 이제 3번까지는 일단 권한을 정해놨는데 그 권한 안에 포함되냐 안 되냐를 따졌는데, 아예 권한을 정하지 않고 대리권만 줬더라는 거죠. 뭐 이 백주임장 같은 거 줬을 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죠. 일단 보존행위 할 수 있죠. 자, 보존행위는 현상 유지행위니까 이것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대표적인 게 보존등기죠. 그 보존등기 하는데 대리는 별도의 보존등기 하기 위한 대리권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거죠. 지금 본인의 권리, 채권이 있는데 행사하지 않아서 조금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려가지고 다 없어지게 됐단 말이죠. 자, 이걸 대리인이 그냥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멸시효를 중단시켜버리는 거. 그러면 채권, 권리를 유지하는 거니까 보존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용, 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자, 이걸 묶어가지고 관리행위라고 그래요. 관리행위. 물론 여기서도 처분행위는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리 이용 개량 행위를 하더라도 성질이 변하면 하면 안 되죠.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본인의 예금을 빼가지고 뭘로 바꿔? 주식으로 바꾼다든지, 예금을 빼가지고 개인한테 빌려주는 거. 자,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 이것들. 자,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들과 할 수 없는 것들 구별하시고.
1년 내내 배웠던 얘기들이니까. 그럼 4번 보존 등기 그랬으니까 할 수 있다 나와야죠. 맞았고. 자, 5번은 쌍방대리, 그 다음에 자기계약에 대한 얘기인데, 원칙적으로 쌍방대리, 자기계약은 하면 안 되죠. 금지되어 있는데, 요거 위반해서 했다 그러면 이건 무건대리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는 아니라는 겁니다. 즉, 무효는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입찰 절차에서 두 사람 이상의 대리인데, 이거 쌍방대리죠. 하면 안 되는데 했어. 일단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게 있죠.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자,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허용되는 거 두 가지. 첫 번째, 본인이 허락하면 되죠. 즉 본인이 피해 볼 것 같아서 금지했는데, 두 번째는 본인이 허락 없다 하더라도 채무 이행은 할 수 있죠. 채무 이행. 채무는 이미 당사자끼리 계약을 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이행하는 것은 본인을 도와준 거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 채무 이행의 대표적인 게 등기 신청이죠. 매도인, 매수인이 지들끼리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바로 그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채무를 이행하는 거니까, 자, 양쪽 가가지고 한 사람 법무사한테 대리시킬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하죠. 3번이 일단 틀린 걸로 정답이 됐고요. 자, 틀린 걸로 나왔고, 그 다음에 7번 이제 대리행위인데, 자,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거. 자, 대리행위가 배임적이래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대리행위가 배임적이다 또는 대리인이 횡령할 목적으로 나오면 뭐라고 그랬나요?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랬다고. 대리권 남용. 즉 대표적으로 대리인이, 매매계약에 대한 대리인은 대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대금 받았는데 아까처럼 그걸 본인한테 안 주고 지가 써버렸다든지 이런 것들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랬고,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아까 비진입 표시에서 보셨죠?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하는 거죠. 그럼 비진입 표시 유추 적용이니까 비진입 표시 효과는 원칙적으로는 유효가 되니까, 그럼 대리권 남용도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럼 본인이 책임져야지.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되니까, 즉 본인 책임질 일이 없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리에서 배임, 뭐 횡령,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대리권 남용 얘기고, 그렇다면 그대로 비진입 표시로 해가지고 아무 얘기 없으면 본인 책임진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얘기 나오면 본인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되죠. 이해되셨죠? 이 비진입 표시에서도 한번 보셨던 얘기. 자, 근데 읽어보니까 여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니까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오케이, 맞았고. 자, 8번은 이제 대리권 소멸 사유 중에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과 8번이 되겠고요. 자, 또 하나 이제 보충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여러분들은 나중에 뭐 출력해서 보시고, 뭐 지금 출력하실 수 있는 분은 보시는데, 자, 대리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들어왔습니다. 자, 임의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 즉 할 수 있는 거, 받을 수 있는 건 할 수 있죠. 수동 대리권이라든지, 자, 대금 수령할 권한, 특히 포괄적 대리권을 줬으면은 대금 수령뿐만 아니라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도 있죠. 근데 안 되는 거, 아까 보신 것처럼 해제, 뭐 처분, 대출, 뭐 면제 이런 것들 나오면 안 되죠. 이런 거 하려면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된다. 별도의 또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자, 대리권 소멸 사유 간단하게 외워봅니다. 법정 대리하고 임의 대리 공통적인 거, 본인이 사망하면 되고요. 본인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대리인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대리인 사망, 또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파산, 한정 후견 개시는 양쪽 다 아무 데도 없죠. 그래서 본사, 대사, 대성파에서 외우시라고 했고, 또 임의 대리인에서만 특이하게 소멸되는 거, 성이 임시고 이름은 종처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종료, 철에 나오면 임의 대리권만 소멸되는 거지, 이건 법정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죠. 위쪽은 다 소멸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17번 들어갑니다. 자, 이제는 이제 대리 행위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해보죠. 지금은 대리권에 대한 얘기를 했고, 대리권.
자, 그러면 이 을안에는 병하고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 법률행위를 우리가 대리행위라고 해서 대리행위가 돼야지만이 그 법률행위 효과가 본인한테 속하게 되는데 대리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현명이란 걸 해야 된다. 자, 그럼 1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 이걸 현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하지 않았으면, 자, 현명하지 않았으면 대리인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없죠. 현명을 해야 이 자기가 한 법률행위 효과가 본인한테 속하는데 현명하지 않고 법률행위 했으니까 자, 이건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즉 대리인이 책임져야지 이거는. 다만 그것도 이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또 본인한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뭐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대리인이 착오를 이유로 해서 이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죠. 자, 이제 2번은 뭐냐면 이 대리행위도 법률행위다 보니까 무효나 취소가 될 수 있는 뭔가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자. 뭐 착오라든지 사기강박, 불공정행위 또는 아니면 반사회적 행위 뭐 이런 것들. 그럼 그런 하자 사유는 기본적으로 누굴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자고요? 법률행위를 하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자. 자, 그러면 2번, 3번 이제 그 얘기인데 2번 보니까 대리인의 표시 내용하고 본인의 의사가 다르더라고요. 그렇다고 본인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결국 대리행위라는 것은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거냐면 대리인이 의사결정해서 하는 거지 본인이 의사결정하는 건 아니죠. 그럼 착오가 성립되려면 대리인의 진위하고 표시가 불일치하고 이걸 대리인이 몰랐을 때나 착오가 되는 거지. 자, 이 지문은 본인의 의사하고 본인은 한 7억 정도에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대리인한테 부동산 팔아달라고 그랬는데 자, 대리인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때 한 6억 정도에 팔 생각으로 해서 6억에 팔았다. 이런 거죠. 이랬을 때 본인이 이 대리인의 의사 내용이 본인의 진위하고 의사하고 안 맞으니까 이건 착오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굴 기준으로 보여야 되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착오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대리인은 6억으로 팔 생각으로 6억으로 팔았으니까 이건 불일치가 일어난 건 아니죠. 그래서 본인 고려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2번 틀렸고, 자 3번은 뭐 작년에 나와서 정답이 됐던 건데 물론 이제 이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반사회적 행위에서 나왔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적극 가담해서 이중 매매했는데 이게 반사회적 행위가 되냐 안 되냐는 또 누가 적극 가담했냐 이걸 따지면 되는 거고, 자 대리인이 했다고 그랬으니까 본인 얘기를 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알든 모르든 반사회적 행위에 인정되겠죠. 3번은 맞았죠. 자, 이렇게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궁박은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만 한번 체크하시고, 자 대리인은 꼭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미성년자도 될 수 있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될 수 있죠. 근데 정상인이었다가 피성년 후견인이 돼버리면 대리권 소멸되지만 처음부터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인으로 해서 대리권 줬으면 그건 정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한능력자 혐의로 취소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